자, 운동량 보존입니다. 일단은 공식부터 빠르게 정리해보죠. 자, 운동하는 물체 운동 완성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물체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도 관성에 의해서 운동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당연히 가속도 운동하든 등속도 운동하든 간에 그 물체가 얼만큼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량은 스몰 p로 표현을 하고요. 표현식은 뭐였죠? P는 mv, 원래 이제 영어로 모멘텀이야. 근데 M은 mv 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뉴턴이 겹치지 않은 걸 고른 게 스몰 p예요. 단위는 질량과 속도의 곱음으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물리량,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자, 진짜 당연히 계속 얘기하지만 얘가 방향이 진짜 중요해요. 방향이 댕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학생이 너무 졸아. 선생님 화이팅 하자라는 마음으로, 자,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로 20kg인 물체를 10m/s로 던졌어요. 물론 학생한테 던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맞으면 죽어요. 딴 데다 던지면 꽝! 하고 놀래겠지. 자, 이때 이 물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 200kg m/s로 표현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충격량이죠. 충격량. 자, 충격량은 우리가 impulse I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았구나. 걔 충격인데? 우리가 보통 정신적인 충격 말고 일반적인 물리적인 충격을 표현하는 방법은 당연히 충격을 받았다는 건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고, 힘이 얼만큼 시간 동안 작용했는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힘과 시간의 곱으로 단위는 뉴턴 세크를 쓰죠. 그래서 충격을 받은 정도를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고요. 얘는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진짜 그 어떤 물리량보다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방향을. 왜냐하면 보통 운동하는 물체는 보통은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로 운동 방향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저걸 방향을 신경 쓰는 건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만약 물체 두 개가 꽝 부딪히면 봐. A고 B야. A가 B에게 작용한 힘과 B가 A에게 작용한 힘이 반대라고. 그러면 A가 B랑 충돌하면서 받은 충격의 방향이 반대란 말이야. 지금 마이너스 I가 붙어야 돼요. 이게 신경 쓰는 게 어려워.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선생님이 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앞 사람이 뒤통수가 너무 선생님 친구인 거야. 너무 반가워서 너무 진짜 절친이야. 그래서 뒤통수를 100N을 1초 동안 후려쳤어요. 야, 너 어디가? 모르는 사람이네. 자, 중요한 건 뒤통수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죠? 100N가 됩니다. 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뉴턴세크예요. 이걸 NS야. 진짜 못 배운 사람이야. 그치? 야, 너 이렇게 컸어? 나 3cm 컸어. 이렇게 얘기 안 하지. 너 살 빠졌다? 나 5kg 뺐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진짜 못 배운 사람입니다. 정확한 단위, 물리량 체크해 주시는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거야. 이게 무슨 힘이야? 기본적인 스탠스는 충격을 준 힘이니까 충격력이지. 그러나 문제에서 묻는 의미는 뭐야? R자 힘이며 N 평균 힘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평균 힘이라는 걸 제일 많이 문제에서 언급이 돼요. 평균 힘을 구하세요는 사실 뭘 구하란 얘기야? F바는 시간분의 충격량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평균이면 얼마인가? 총 걸린 시간. 충돌이 일어난 또는 충격이 발생한 총 시간 동안 받은 충격량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평균임을 구하라는 건 뭐다? 시간분의 충격량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시그마 F, R자 힘이죠. F는 뭐야? F는 MA죠. 그래서 이게 MA 이렇게 돼요. 평균임은 질량 곱하기 평균 가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힘 시간 그래프 중요하죠. Y축은 힘, X축은 시간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존재할 때, 그래프가 0이 아닐 때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할 수 있다면
자, 그래프와 시간축이 접하는 전체 면적, 수학적으로 적분값이라고 하죠. 저 면적이 뭘 의미하죠? 힘과 시간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알아서 문제상을 보고 판단 분석하셔야 되죠. 자, 찐 중요한 건 얘네들의 관계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이게 중요하죠. 운동량, 충격량 관계. 자, F는 MA로 분석을 해볼게요. 계속 나오죠. F는 MA. 양변의 시간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힘과 시간의 곱이 충격량이 된 AT가 뭐야? 가속도 시간 그래프 면적.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나와요. V-V0. 속도의 변화량이죠. 자, 얘는 V-V0니까 MV-V0. 전개! MV-MV0가 됩니다. 결국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운동량이 왜 변해? 충격을 받으니까 변하지. 선생님, 이거 벽인 줄 몰랐어.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리문이 있는데 급한 연락을 하느라 내가 일정한 속력으로 빠르게 걸어가면서 문자를 하고 있었어. 막 하고 있다 꽝! 자, 일정하게 운동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정지했어? 왜 운동량이 있다 없어졌냐고. 운동 반대 방향으로 뭘 받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충돌하고 멈추는 게 나한테 충격이 클까? 충돌하고 튕겨나가는 게 클까? 튕겨나가는 게 크지. 자, 봐. 처음 운동량이 MV야. 나중 운동량 0이야. 받은 충격량은 MV죠. 근데 만약에 충돌하고 똑같은 속력으로 뒤로 튕겨나갔대. 처음 운동량 MV,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MV, 받은 충격량 2MV 되잖아. 되시나요?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차력이나 이런 거 뭐 태권도 시범단 이런 사람들이 격파 이런 거 한다고. 두꺼운 두꺼운 송판이나 막 요즘 대리석 이런 것도 깬단 말이야. 이게 대리석이야. 깨려고 그래. 근데 성공을 하면 기분 좋지만 손도 안 다쳐요. 왜? 예를 들어 처음 운동량 2MV, 나중 운동량 뚫고 지나가면서 MV야. 받은 충격량 얼마야? 2MV에서 MV가 됐으니까 MV가 되겠지. 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순간 쫄아갖고 자신감이 없어서 똑같은 충격으로 가 있는 MV로 2MV로 가 있어. 꽝! 때렸는데 멈췄어. 안 깨져. 그럼 어떻게 돼? 처음 운동량 2MV, 나중 운동량 0. 받은 충격량 2MV가 되지. 이렇게 된다고. 실제로 부러지기도 하고 잘 다쳐요. 이게 성공하면 안 다치고 실패하면 다치는 거야. 실패의 대가가 너무 크죠. 잘 부러져, 손 되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받은 충격량은 얼마인가? 뭘 묻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인가를 묻는 거야. 되시나요? 항상 A랑 B랑 같아. 그러면 A를 묻는 건 사실 90% 의도가 B를 묻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 빠르게 해결하려면 머릿속에 내가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읽자마자 바로 그걸 구해낼 수 있단 말이지. 왜 시험이라는 게 그래.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다 나와도 시간에 쫓겨서 못 푸는 경우도 많고 시간에 쫄리면 실수하잖아. 잘 풀어놓고 막 마킹 실수한다든가. 기억, 니은, 디귿의 수능형 문제 기억, 니은 체크해놓고 답은 기억, 디귿이 체크한다.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보죠. 그러면 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의미 그리고 운동량 보존까지 하고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 Y축은 운동량, X축인 시간인 그래프를 줍니다. 그럼 T라는 시간 동안 P라는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요 안에 있다. 여기다 한 번 더 써줄까요? I는 FT이며 MV-MV0 N 델타 P. 보통 통합과학에서도 이것만으로 문제가 90% 해결이 됐죠. 그쵸? 야, 통합과학 문과 애들도 하는 거야. 수능 볼 거잖아 이걸로. 그치? 근데 이과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어떻게? T를 1로 이항하면 T분의 P가 F지. 그래서 기울기가 F. 어떤 F? 알짜힘 N 평균 힘. 얘는 평균 힘이면 뭐라고? 알짜 힘이다. 기울기가 일정하면 그냥 그게 알짜 힘이고 평균 힘. 자, Y축의 변화폭이 뭐죠? 이 값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운동량의 변화량 뭐야? 충격량이 되지. 자, 문제에서 질량을 제시해 줄게요. 보통은 문제에서 질량을 줘요. 만약에 질량이 m이었대. 그러면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뭐만 남아? 속도가 남잖아. 이게 무슨 그래프로 바뀌어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 동일한 시간 동안에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뀐다고. 그럼 기울기가 뭘로 바뀌어? 가속도가 되고. 그럼 면적은 뭐가 돼?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였어? 뭐야? 변이.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되죠. 그러니까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주고 t초 동안 이동거리 얼마인가? 그럼 면적 구한 다음에 질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되시나요? 이런 상황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인데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p0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벽에 충돌해서 마이너스 p0로 운동을 했대. 그러면 이때 시간이 각각 t1, t2라고 합시다. 그러면 t1에서 t2까지 받은 충격량은 얼마죠? 충격량은 얼마죠? 얼마야? 3p0가 되겠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되시나요? 이때 그러면 이때 받은 평균 힘은 얼마일까요? 평균 힘. 평균 힘은 직선의 기울기. 그럼 얼마? t2-t1분의 얼마? 3f0. 평균 힘의 크기라고 할게요. 크기.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그럼 t1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t1까지 이동한 거리는 2p0t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되시나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남들 막 이것저것 돌려 돌아 갈 때 나는 그냥 바로 직선으로 가면 된다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런 문제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서 내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놓으면 안정감, 자신감, 정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 돼요. 풀면서 생각도 하셔야 되고. 자, 보통 안전과 관련된 건 뭘 의미하죠? 안전. 모든 안전 상황은 똑같은 충격을 받아. 그래도 뭘 늘려야 돼? 시간을 늘려서 평균 힘, 알짜 힘, 충격력을 줄이는 거지. 그치? 크고 싱싱한 달걀을 떨어뜨려, 동시. 하나는 딱딱한 바닥에, 하나는 푹신한 바닥에. 딱딱한 바닥에는 깨지고 푹신한 바닥에는 안 깨진다고. 왜?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충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 딱딱한 바닥은 짧고 충격력이 커져.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작아진다고, 알짜임이. 되십니까? 자, 두 번째 더 큰 나중 운동량. 보통 이제 대부분의 스포츠,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치기 위해서 뭐 강한 스파이크, 그 테니스 선수가 강한 스파이크, 배구 선수구나, 강한 스파이크, 그 다음에 탁구 선수가 강한 스매싱, 당구 선수가 강한 공을 치기 위해서 무슨 야구 선수를 홈런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 배트에 공이 맞는 시간을 더 오래 늘려야 된다. 팔로우스루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F가 일정해. 하지만 뭐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과 뭐 나중 운동량을 늘리는 구조가 되죠. 스포츠와 관련된 거 없는 거 하나가 딱 이거지. 자, 두 대의 대포가 있습니다. 포신이 짧은 대포, 긴 대포, 누가 멀리 나가? 긴 대포. 긴 대포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받는 충격량과 나중 운동량이 커지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운동량 보존까지 하고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이야. 관성의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 보통 보존의 법칙의 의미는 뭐야? 무언가 일어나도 이제 중요한 건 마찰과 저항 없어야 돼. 마찰 없고 저항도 없고 외력, 그러니까 통칭 전체 외력이 없다면 운동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일어났어도 전의 총량과 후의 총량이 어떻다? 같다. 일정하게 보존된다.
시그마 P 전. 충돌이 일어나기 전 운동량의 총합과 시그마 P 후. 충돌이 일어난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 관성의 법칙.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질량이 질량이 M인 B가 정지해 있었고요. 질량이 M인 A가 스몰 V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정지한 일직선상에서 정지한 B와 땅 충돌하고 A가 정지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B는 동일한 속도 V로 등속도 운동을 시작해. A가 운동하는 이유는 관성 때문이지. 자기 관성을 그대로 남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되시나요? 관성의 법칙의 일부이고. 근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세 가지를 좀 분류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충돌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 그냥 내가 뭘 떨어뜨렸어. 이거 떨어뜨리면 살짝 튀어오르지, 그치?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퉁 하고 살짝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달라붙지 않는 살짝 튀는 모든 운동이 비탄성 충돌. 그 다음에 미안해. 이거 먼저 하자.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은 한 덩어리.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잼민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휴지에다 물 적셔고 벽에서 붓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찰푸닥 붙고 한 덩어리가 되거나 또는 두 물체 사이에 누가 나한테 사과를 던졌어. 그래서 내가 부메랑을 던졌더니 부메랑이 사과에 꽂혀서 같이 가.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 질량 변화 없을 때 이런 걸 다 완전 비탄성. 한 덩이. 그럼 완전 탄성 충돌. 그러니까 보통 줄여서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얘는 동일한 재질이나 동일한 소재 같은 말이죠. 거기에다 뭐 동일한 질량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운동량과 당구공이나 동전 충돌할 때 내가 100원짜리를 하나 놓고 여기서 알까기 하듯이 다른 100원짜리 땅 때리면 100원짜리가 여기서 멈춰있는 땅 때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지. 이런 걸 금속구 이런 걸 탄성 충돌이라고 그래. 이때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탄성 충돌만 보존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비보존이 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신경을 잘 써주셔야 돼. 대표적으로 금속구의 충돌. 그 외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장님 책상에 이런 거 하나씩 꼭 있어. 똑똑해 보이려고.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 딱 이렇게 한다고. 하나를 놓으면 땅 때리면 하나가 나갔다가 다시 하나가 와. 그럼 두 개를 올리면 어떻게 돼? 두 개가 딱 세 개를 올리면 어떻게 돼? 세 개가 딱 맞는 선 요 세 개가 나가. 딱 맞는 다시 세 개가. 그러면 양쪽에서 이쪽엔 두 개, 한 개. 여기는 두 개를 이렇게 당기고 여기는 하나를 이렇게 당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딱 이렇게 돼. 무슨 소리야? 두 개가 오고 두 개가 왔잖아. 그럼 이쪽에 몇 개가 나가야 돼? 두 개가 나가야 돼. 한 개가 왔잖아. 이쪽에 한 개가 나가야 돼. 무슨 말이 드시나요? 딱 이렇게. 오케이? 자, 아주 중요한 예 하나만 하고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분열. 이건 그냥 외우는 거야. 자, 질량이 M인 그리고 질량이 2M인 A, B를 압축시켜 놨다가 용수철로 압축시켰다가 손을 확 넣으면 어떻게 될까? 튕겨나가겠지, 그치? 이때 얘 속력이 V라면 얘는 얼마여야 돼? 2V여야 돼. 이유는 처음 운동량 얼마? 정지했었으니까 0. 그럼 나중 운동량도 합이 얼마여야 돼? 그래서 얘는 얼마? M 마이너스 2V. 그럼 쟤는 얼마? 2M V 이렇게 하는 거야. 얘랑 합이 0이잖아, 그치? 그럼 자, 여기서 질량비가 1대2면 속도비는 2대3이야. 3M 대 2M이래. 질량비가 3대2면 속도비는 2대3이야. 이게 외우는 거야. 질량비가 1대4야. 속도비는 4대1이야. 그럼 여기서 V는 루트 2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물체든, 역학적 연을 다시 할 거니까 어떤 물체든
그냥 시간 관계없이 높이만 따진다면 높이가 h인 애가 떨어질 때 속력이 V는 루트 2gh. 그럼 역재생해보면 이런 거지. 봐. 얘가 V로 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대. 그럼 얘는 2V로 가면 얼만큼 올라가서 정지할까? 그렇지. 4h가 되는 거야.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자, 만약에 질량비가 1대 3이야. 속도비는 3대 1이지. 그럼 올라가는 높이가 h라면 얼마? 9h로 올라가는 거야. 외우는 거야. 되셨나요? 자, 이제 연습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 방정식은 풀었으니까 연습 문제. 일단은 숙제는 스텝 1이랑 2는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빈칸 넣기 이런 거 있지. 스텝 1, 2, 3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숙제를 하시고, 자, 47페이지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스텝 2를 좀 풀어볼까요? 스텝 2? 스텝 2를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일단은 48페이지. 잠깐만. 아, 이 양이 많구나. 스텝 2와 대표 유형을 풀어볼까요? 일단 대표 유형부터 풀고 시간이 남으면 스텝 2를 풀게요. 57페이지 봅시다. 대표 유형을 풀고, 오케이. 나머지는 숙제. 자, 보죠. 자, 57페이지입니다. 1번. 질량이 각각 1, 3, 1인 나무도막 ABC를 연결한 후 10N으로 당겼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전체를 분석할 때는요, 어떻게 구한다? 교재 57페이지입니다. 전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의 물체로 생각한다. 그러면 총 질량이 얼마인 거야? 5kg인 한 덩어리 물체를 10N으로 오른쪽으로 당긴 거죠. 가속도는 F는 ma, A는 m분의 F니까 얼마? 5분의 12m/s입니다. 그러면 ABC는 항상 매 순간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가 같기 때문에 가속도는 누구나 다 2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B의 알짜임은 얼마? F는 ma지? 그냥 단순하게 가속도가 얼마였어? 2. 그러면 3, 2, 6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실의 A를 당기는 힘은? 이거는 그냥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실의 A를 당기는 힘은, 자, 이건 구해볼까요? 요걸 지울게.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자,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A가 이렇게 있어. A의 질량이 1kg이야. 가속도는 2m/s 제곱인데 결국은 마찰정이 없으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사실 실이 작용하는 T밖에 없는 거죠. T는 ma 1kg 곱하기 2m/s 제곱 2N이 되죠.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 외력이 없는 물체는 그 물체의 알짜임이 뭐다? 연결된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A의 알짜임이 2죠. 그렇다는 얘기는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 A와 B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줄의 장력이 2란 뜻입니다. 2N이란 뜻이죠. 자, 2번 볼까요? 자, 대충 2번. 가는 가속도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은 매달려 있는 물체는 뭐가 중요하다? 무게. 그럼 B의 무게 얼마예요? 얘만 따지면 되지. 무게 얼마? 30N이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둘 다 매달려 있으니까 둘 다 무게가 중요하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가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총질량 얼마? 4. 왜? 1 더하기 3이니까. 알짜임은 얼마? 30. 4분의 36 m/s 제곱. 자, 나는 무게가 얼마? 1, 3이지. 동일한 물체니까 10N, 30N.
전 총질량 A'이라고 했습니다. 4. R자임은 30 빼기 10. 그럼 얼마? 5m/s 제곱이 됩니다. 4분의 30이면 얼마니? 7.25니? 7.5니? 7.5 맞니? 7.5죠, 그쵸? 7.5. 가속도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2죠? R자임의 비도 3대 2인 거야, 그럼. 맞나요? 자, 가의 가속도는 4분의 3g. 준역값은 g네. 그럼 10 대신 g로 바꾸겠습니다. 4분의 3g 맞죠? 그리고 쟤는 그러면 얼마야? 2분의 1g죠. 2분의 1g. A가 받는 R자임은 가가 나보다 2분의 3배 크지, 그치?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가속도비가 몇 대 몇이었어? 3대 2였잖아. 그럼 각 물체의 R자임의 비도 3대 2가 되는 거지. F는 MA니까. 그럼 2분의 3배. 맞죠? 자, 나에서 실이 물체 B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얼마야? 나에서. 장력의 크기는 A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A는 T-G는 2분의 2지. 뭐라고? 이걸 T라고 할까? 여기다 할게. T-10N 대신 G. 1G는 얼마? MA잖아. 1 곱하기 2분의 1G잖아. 그치? T는 2분의 3G 나오죠. 이렇게. 자, 다음 장으로 가죠. 3번. 자, 전체가 하나의 물체가 있고요. 수평 방향으로 6N을 가 있습니다. 질량이 같네요. 모든 마찰정을. 야, 질량이 같다고? 질량이 같다는 얘기는 뭐야? A, B, C의 R자임 모두 어떻다? 같다. 그렇죠? 그러면 A의 R자임도 2고 B의 R자임도 2고 C의 R자임도 2인 거지. 맞나요? 질량비니까. 그럼 A가 B를 미는 힘. 자, 잘 봐. A가 B를 미는 힘은 엄밀히 따지면 뭐야? A가 BC를 한 물체로 본다면 A가 BC를 미는 힘이랑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A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BC가 있고 질량이 M이고 2M인 거야. 이렇게. 그럼 A가 BC를 미는 힘이 BC R자임이니까 2M. 2MA니까 얼마? 4N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좀 쉽죠? 그러니까 물체가 여러 개면 따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런 물체가,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나와. 이렇게. A, B, C래. 이렇게 F를 밀었대.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시는 뭐야? BC의 R자임을 구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장력 내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시간 없으니까 패스하죠. 수능형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자, 그러면 C의 작용한 R자임은 얼마? 해결됐죠? 2N.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C를 미는 힘은 같나요? 아니야. A가 B를 미는 힘은 4N이야. C가 B를 미는 힘은 2N이야. 왜냐하면 사실 A가 B를 미는 힘, A가 BC 전체를 미는 힘이기 때문에. 되셨나요? 운동 방정식은 하나씩 구해도 돼. 근데 이거 하나씩 구하는 건 너무 시간 걸리잖아. A, B, C를 하나하나 다 쪼개서 해도 되는데 그럼 나오겠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렇게 B, C를 묶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C가 B를 미는 힘은 사실 C가 A, B를 미는 힘이기도 해. 그렇죠? 자,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M인 걸 매달린 거랑 MG로 당긴 거야. 자, 사실 나는 뭐야? 돌이라는 뭐래? 방향만, 그러니까 사실 나의 A는 그냥 뭐야? 자유낙 카운터랑 똑같은 자유낙 카운터랑. F는 MA에도. MG는 MA잖아. 그럼 A가 G가 나오죠. 맞나요? 자, 가는 총질량 얼마? 2M. R자임은 MG. 맞나요? 왜 MG인지 아시겠나요? 무게. B의 무게잖아. 그래서 4번의 A는 2M분의 MG라 2분의 1G가 되는 거지. 2분의 G. 자, 그럼 가속도비, 가와 나에서 가속도비 몇 대 몇이야? 2분의 G 대 G. 몇 대 몇이야? 1대 2죠, 1대 2. 그러면 A의 R자임의 비도 몇 대 몇이야? 1대 2겠지.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의 2분의 1배.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가에서 나에서 아니지.
실에 A를 당기는 힘은 나에서는 mg고 가에서는 얼마? A R자임이니까 얼마? 아까 비슷한 거 했잖아. A인 질량이 M인 애를 T로 당기면 얼마? T는 M에 M 곱하기 가속도 2분의 1지. 2분의 1G죠. 2분의 mg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 실에 당기는 힘은 안 같아? A에 적용한 R자임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 그쵸? 아까 뭐라 그랬어? 질량이 같은데 가속도비가 1대2니까 R자임의 비도 1대2가 되는 거죠. 가속도비, 오케이? 자, 3개 맞아. 5번 등가속도 운동 갑니다. 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충만해서 4초마다 위치를 표현한 겁니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하나 물어볼까?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 각 구간의 평균 속도를 사실 구할 수 있거든? 일단 이렇게, 이건, 자, 봐봐. 4초까지 평균 속도 얼마야? 4분의 360이니까 얼마? 90이죠. 90m/s죠? 그 다음에 4에서 8초까지는 얼마야? 280m 같나요? 맞나요? 70m/s지. 그럼 잘 봐. 90m/s에서 속도가 얼마? 70m/s가 됐는데 몇 초 걸렸어? 4초 걸렸어. 그럼 가속도가 얼마? 마이너스 5m/s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잘 봐.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4초래. 4초일 때 평균 속도가 얼마야? 70이었지. 그럼 2초일 때 순간 속도가 얼마여야 돼? 70이랬잖아. 아까 했잖아. 전체 4초 동안 평균 속도가 70이면 2초일 때 순간 속도 70이다. 이걸 알면 가속도를 쉽게, 심지어 가속도 얼마? 마이너스 5m/s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봐봐. 70이 아니고 90이네, 미안해. 90이에요? 봐. 가속도가, 오란 얘기는 속도가 1초에 얼마씩 감소한다는 뜻이야. 50 감소한다는 뜻이지, 그치? 그럼 얘가 2초 90이 됐다는 얘기는 2초 동안 10이 줄었다는 얘기잖아. 1초에 5가 주니까. 그러면 활주로에 도착하는 순간 속도가 100m/s가 나온다고. 되셨나요?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간 거리는 얼마야? 자, 100이 나왔네. 얘가 5잖아. y는 ax네, 그쵸? y는 ax니까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20초잖아, 그치? 맞나요? 그럼 전체 면적은 얼마? 1000m가 되겠네. 맞네요, 디귿. 되시나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잘 쓰면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관계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다고. 쉽게. 식을 안 써도. 됐죠? 자, 6번 쉬워 보인다. 자, 정지했던 애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각각 8, 12로 갔대. 그래,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잠깐만. P에서 Q까지 3초 걸렸대. 평균 속도 얼마야? 2분의 8 더하기 12 얼마? 2분의 8 더하기 12. 평균 속도 얼마? P에서 Q까지. 10이죠, 10? 2분의 8 더하기 12. 쉽잖아. 10, 맞죠? 자, 10m/s를 몇 초 동안 갔대? 3초. 그럼 이동거리 얼마? 30m. 됐나요? 30m.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3초당 속도가 얼만큼 증가했어? 8에서 12까지 4 증가했죠. 가속도는 그러면 얼마? 3분의 4m/s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럼 L은 30 나왔고, 그럼 O에서 P까지 걸린 시간 얼마야? 일단 1초는 아니지? 왜? 가속도의 정의가 뭐야? 그러니까 봐봐. 3분의 12 빼기 8이잖아. 3분의 4잖아. 그치?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8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심지어 가속도가 분수니까 정수로 안 떨어지죠? 그럼 O에서 P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
구하면 되잖아. 그쵸? 어떻게 해볼까? 몇 번씩을 쓸까? 속도를 아니까 3번씩을 쓸까요? 가속도와 속도를 아니까 3번씩을 씁시다.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절의 제곱이므로, 자, S는 얼마? 2 곱하기 A가 3분의 4 분의 얼마?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88에 64. 연산하면 되겠죠? S는 몇 미터 나오겠지? 그리고 우리가 L equal 30m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입해서 몇 L 이렇게 나눠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자, 7번. 선생님이 아까 상대 속도 가르쳐줬다? 봐봐.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A에서 C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냥 등가속도다. 쏘리. 자, 평균 속도. A에서 B까지 평균 속도 얼마야? 2분의 25 더하기 15. 20인가요? 맞나요? 처음 속도 25, 나중 속도 15. 맞아? 그럼 2분의 40이니까 20m/s 맞죠? 20m/s를 50m 갔다 몇 초 걸렸어? 2.5초 걸렸네, 그치? 그러면 이제 시간분의 속도 변화. 2.5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어? 10 감소했지? 그럼 가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4m/s 제곱. 맞나요?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평균 속력은 얼마? 20 나왔지. A에서 C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자, 그러면 가속도를 아니까 봐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야? 봐봐. 처음 속도 12, 나중 속도 0. 맞죠? 가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4. 걸린 시간은? T. 그럼 바로 4분의 처음 속도 하면 되잖아. 잘 봐. V는 V0 플러스 AT에서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얼마? 15. 가속도 얼마? 마이너스 4. 아예 바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시간이 t잖아. 맞나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럼 4분의 15가 뭐야?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럼 그 시간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잖아. 자, 다시 여기가 속도가 0이야. 여기는 얼마? 15죠. 평균 속도 얼마? 2분의 15 더하기 0이니까 7.5 곱하기 얼마? 2t 4분의 15 연산하면 되지. 안 떨어지는 구조 4분의 나오나 보다. 그럼 저게 4분의 3이잖아. 4분의 3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서술형 볼까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면적에 뭘 의미하다? 처음 속도 0이래. 그래프 그려볼까? 몇 초 동안이야? 4초. 2, 4, 2, 1. 까먹었어. 2, 4.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면적이 얼마야? 2는 4네. 그치? 그럼 얘가 얼마? 4m/s까지 2,4까지 일정하게 등가속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 속도 증가량이 얼마야? 2m/s네. 그럼 얘가 얼마? 6m/s로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 도형의 면적을 삼각형이랑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 어떻게 돼? 이동거리가 나오죠, 그렇죠? 볼까? 자, 2초일 때와 4초일 때 속도, 2초일 때 속도 얼마? 4, 4초일 때 6, 2대 3이죠? 자,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와 2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 비를 구하죠. 몇 대 몇이야? 2초까지 이동거리는 2호 면적이지, 그치? 맞죠? 그럼 여기서는 얼마? 요게 2배지, 그치? 2.5대? 2대 5인가요? 그치? 요 삼각형의 면적이 절반이잖아, 지금. 이거의 절반. 맞죠? 그러니까 요 면적, 그러니까 사실 요 면적비,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의 비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됐죠? 자,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9번, 10번.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했어. 처음 속도 20, 나중 속도 0. 평균 속도 얼마? 계속하고 있다. 평균 속도 얼마? 10. 걸린 시간이 얼마래? 20초. 그럼 10의 평균 속도 20 갔으니까 A에서 B까지 거리 얼마? 200. 맞죠? 제동거리. 잠깐만. A를 지나는 순간 A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그럼 제동거리 맞아 200m. 자, A를 지나는 속력이 2배가 되면 제동거리 몇 배가 되게? 몇 배가 되게? 4배가 되죠. EAS 쓰면 되잖아. S는 어떻게 돼? 가속도는 동일해. S는 2A분의 마이너스, 이건 이제 마이너스니까 크기만 따질게. V제곱이라고. 이렇게. 이게 2배가 되면 이거 몇 배가 돼? 4배가 되잖아.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 2A 2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요거에 제곱 대입하면 제동거리가 나오니까. 그쵸? 자, A를 지나는 속력이 됐죠? 그럼 이제 10번 공주거리, 제동거리. 공주거리는 등속도, 제동거리는 등가속도죠. 자, V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T초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A는 등가속도 운동했다.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T보다 클 때 정지거리로. 잘 봐. V로 가고 있다가 위험을 발견하고 T초 브레이크를 작동했어. 그럼 일단 공주거리가 VT죠? 맞지? 공주거리 VT 맞죠? 맞나요? 그 다음 이제 제동거리가 얼마? 2A분의 V제곱이잖아. 그치? 맞나요?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2T보다 클 때 정지거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일단은 VT에다가 그냥 2A분의 V제곱 쓰면 되네요. 그렇죠? T는 모르니까 일단 VT는 맞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안 돼. 왜? 시간이 2T가 넘잖아. 총 걸린 시간이. 그치? 안 되고 그리고 등속도랑 등가속도를 각각 조합해야 되니까 1번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쵸? 방금 한 거와 동일한 형태지. 왜냐하면 이거잖아. 이거. 제동거리가 이거니까 공주거리 VT고 제동거리가 2A분의 크기만 따지면 V제곱이니까. 맞죠? 자, 운동량 충격량으로 갈까요? 작용과 반작용 운동량이요. 아, 대표형 다 풀기가 너무 빡세네. (104페이지죠) 작반과 운동량 버전. 그치? 작반 쉬우니까 빠르게 해결해 봅시다. 자, 1번. 지면을 자유낙하 운동하는 사과 보이시나요? 사과 L자임은 중력이니까 mg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mg야. 왜? 지구가 사과를 mg로 당기면 반작용으로 사과도 지구를 mg로 당기지. 사과와 지구의 가속도는 크게 같나요? 아니요. 지구는 가속도가 얼마야? 0이야. 왜? 자, 잘 봐. 하나 물어볼게. 사람이 벽을 밀어. 반작용은 뭐야? 벽이 사람을 밀지. 왜 나만 움직여? 벽은 어디 붙어 있어? 지구에 붙어 있잖아. 그럼 봐봐. A 사람은 뭐야? 사람 질량분의 F야. 근데 A 벽은 뭐야? M 벽, N 지구, M 지구분의 F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구의 질량은 사람의 질량에 대비 수학적으로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누구에게만 나타나? 사람에게.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물체도 서로 당겨. 근데 왜 물체만 떨어져? 지구는 질량이 너무 크니까 가속도가 안 생겨. 물체에게만 일정한 G라는 중력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죠. 그러면 1번 해결됐죠. 2번. 자, 질량이 2M 물체를
A 위에 놓인 질량이 3M 물체로 Mg로 눌렀습니다. A, B가 정지했네요. 자, 일단 문제에 정지해 있다. 그럼 어떤 물체든 R자임은 얼마야? 0. 정지했으면 R자임이 얼마? 0. 자, A의 작용하는 중력과 수평면에 A를 떠받치는 힘은 평형이요? 아니요. 자, 질문. 수평면에 A를 드는 힘이 총 얼마야? 봐봐. 아래로. 수평면 입장에서는 A와 B랑 아래로 누르는 MG까지 다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평면에 A를 드는 힘은 얼마? 4mg야. 되시나요? 수평면에 A를 드는 힘이 얼마? 4mg. 수직항력이죠. 그럼 기억 아니고.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B가 A를 누르는 힘보다 똑같지. 왜? A가 B를, B가 A를 작반이잖아. 그치? 둘 다 3mg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작반.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이 얼마라고요? 아, 6mg네. 미안해. 6mg죠? 그치? 총 무게가, 선생님 착각했다. 3m, 잘못 봤다. 5m 더하기 mg니까, 5mg 더하기 mg니까 6mg죠. 자, 3번. 정지했습니다. R자임은 0이죠? A가 B를 누르는 힘과 B가 A를 떠받치면 작반. 그쵸? A가 B를, B가 A를 작반이죠. 지구가 A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떠받치면 평형이죠. 맞죠? 목적어가 A가, 지구가 A를, B가 A를. 목적어가 한 물체에 집중되면 보통 평형이랬지. 아, 그리고 이제 평형은 정확하게는 R자임이 0인 관계를 찾는 거야. A가 정지하는 이유는 뭐야? 지구가 A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드는 힘이 평형이기 때문에 정지했는 거잖아. 자, 지구가 B를 당기는 힘과 수평면이 B를 당기는 힘은 지구가 B를, 수평면이 B를. 이건 틀렸죠? 지구가 B를 당기는 힘과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야. 작반도 아니고 평형도 아니야. 이걸 평형으로 만들려면 지구가 AB를 당기는 힘과 AB를 하나의 물체로 보는 거지. 그리고 다 있는 건 B니까 수평면이 B를 드는 힘이 평형인 거죠. 자, 4번. 마찰하면 수평면에 똑같은 패턴이죠? 이거 패스하자. 5번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잖아. 3번, 4번은. 자, 5번 봅시다.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얼마야? 자, 질문. 2kg의 무게가 얼마예요? 20N. 그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20이지. 그럼 반작용으로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게 20이지. 기억이 맞아요. 그래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물체에 집중되어 있는 한 물체인데 평형관계 맞죠? D는 힘의 평형관계입니다. 같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작반. 지구가 물체를, 물체가 지구를. 주어 목적어 바뀌어있죠? 작반. 자, 6번 운동량 보존해 봅시다. 자, 잘 봐. 이제 좀 풀어볼까요? A, B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각. 몰라. 근데 속도만 알지. 그쵸? 봐봐. 이런 거잖아. A가 MAV로 갔고 B가 MBEV로 갔어. 근데 둘이 만나서 멈췄네. 충돌 전 둘의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같다. 처음 운동량의 합이 0이니 나중 운동량이 0이어야지. 그렇다는 얘기는 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운동량을 가져야 되니까 A의 질량이 B의 몇 배? 2배. EM, M 이렇게 되는 거죠. EMV 대 MEV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질량은 A가 B의 2배. 충돌 전후 운동량 보존의 법칙. 네. 디귿은 패스. 자, 9번 볼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N 운동량 보존의 법칙 같이 있어야 돼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50 스테이크 선수가 이제 뒤에 있는 A가 5로 가서 B를 밀 거야. 자,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예요? 질량이 50, 40이랬지? A의 운동량 얼마? 50 곱하기 5. B의 운동량 얼마? 40 곱하기 2. 그쵸? 충돌 후 A의 속력이 얼마? 3. 그럼 50 곱하기 3. 그럼 B는 얼마여야 돼? 40 곱하기 V. 연산하면 얼마죠? 250에서 150 빼면
150이고, 그치? 빼면 얼마? 80, 150 빼면 230, 아유, 아니야? 나 수정, 잠깐. 250이고, 얘 얼마야? 150이지? 100이네. 180이네, 그치? 그럼 4분의 18이잖아, V는. V는 4분의 18. 맞죠? 4.5인가요? 4.5m/s. 자, 기억 나왔네요. 충돌 B의 속력은 4.5. 자, 얘 속력 얼마? V는 4.5. 자, 잠깐. A의 처음 운동량 얼마야? 250이지. 나중 운동량 얼마? 150이지.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 250에서 100에 받은 충격량이 100이라는 뜻이지. A와 B가 주고받은 충격량. 보통 이런 식으로 A랑 B가 충격을 주고받으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야? A가 받은 충격량이면 작반에 의해서 B가 받은 충격량이고 결국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주는 거야. 그러면 풀 수 있는 거나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걸 골라서 푸는 거라고.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시오. 보통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뜻이라고. 자, 됐죠? 충돌 전후 A의 운동량 보존되죠. 네.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같죠. 그치? 자, 10번입니다.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을 구하래요. 충돌 전 A 얼마? 5, 3, 15. B는 1. 총 얼마? 16. 그렇죠? 그럼 충돌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 B가 받은 충격량을 했네. 그러면 야, 방금 얘기했어. B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묻는 거지. A 처음 운동량 얼마? 15. 나중 운동량 얼마? 10. 받은 충격량은 5. 맞죠? A는 마이너스 5를 받았고 B는 플러스 5를 받았지. 그럼 충돌로 B의 속력은 얼마? VB는? 나오죠? 처음 총 운동량이 16이니까 나중도 16이어야 되잖아. 그치? 맞죠? 됐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는 숙제를 해오시고 테스트만 푸시면 될게요. 다음 주에 역학적 에너지에서 진도 마무리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선생님한테